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비결 7가지. 이 비밀을 알면 500만 원 수술비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보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60세 이후의 건강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비결.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변화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 또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버리는 진료.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60세 이후 건강의 핵심 비결 7가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결만 알고 실천하신다면 500만 원이 넘는 불필요한 수술비와 의료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는 크게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염증 반응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급성 염증이 주로 발생했다면 노년기에는 만성 염증, 즉 저강도 염증이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인플레이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증이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치매까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이 바뀝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변화입니다. 이 두 호르몬의 감소가 체력 저하와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셋째,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3050% 감소합니다. 이것이 영양소 흡수 저하는 물론 몇 가지 영향을 미치는 장내 축의 문제를 일으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의학에서 이런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접근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증상별로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하죠.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염약.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명 시간 제한 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하버드와 스탠포드 의대에서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된 건강법입니다. 단순히 하루 중 식사하는 시간대를 8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수치가 63%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비싼 항염증제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연구진들이 65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6시간 공복과 8시간 식사 패턴을 3개월만 유지해도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고혈압 환자의 80%가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무릎과 고관절 수술을 권유받은 환자 중 68%가 시간 제한 식이법을 6개월간 실천한 후 통증이 크게 줄어 수술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평균 500만 원이 넘는 관절 수술비를 절약한 셈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무가당 차만 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복 시간을 최소 14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오토파지라는 세포 재생 과정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노화된 세포들이 제거되고 염증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특별한 영양소 조합입니다. 염증은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잡는 세 가지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두 성분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00mg의 오메가3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흔히 처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비슷한 효과인데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오메가3의 주요 공급원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청어 등을 주 2, 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오메가3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고품질 오메가3 선택법 그래픽. 두 번째 핵심 영양소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EGCG 등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폴리페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커큐민은 강황심황에,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와 블루베리에, EGCG는 녹차에 풍부합니다. 매일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염증 지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놀랍게도 한국 노인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 변화가 커서 겨울철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하루 2030분간 팔과 다리를 노출시켜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절과 환경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니 비타민 D 보충제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상은 하루 12,000 IU의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런 세 가지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50에서 70대 참가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영양소들을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42% 낮았고 관절 통증은 38% 감소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지표도 개선되어 고혈압 환자의 35%가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20만 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었죠. 세 번째 비결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복구와 해독, 면역 강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이 줄어들어 회복 효율이 떨어지죠. 이것이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빛 관리입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빛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아침에 강한 빛을 쬐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활력이 생기고 저녁에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1015분간 밝은 자연광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온 관리입니다. 수면을 시작하려면 체온이 1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취침 1~2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이 유도됩니다. 세 번째는 허브차의 활용입니다. 특히 라벤더, 카모마일, 레몬밤 등의 허브는 GABA라는 진정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취침 30분 전에 이런 허브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43분 증가했고 깊은 수면 단계가 6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수면제보다 더 나은 결과였고 부작용도 전혀 없었죠. 네 번째 비결은 바로 4분 운동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 부족이나 체력 한계로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운동법은 단 4분만 투자하면 되는 초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IT입니다. 이 운동법은 20초간 최대 강도로 운동하고 10초간 휴식하는 것을 8번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총 4분이면 끝나죠.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4분 운동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근육량이 유지되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며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활성도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8주간 이 운동을 실천한 60에서 75세 참가자들은 혈압이 평균 12mm이 낮아졌고 심폐지구력은 23%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조깅을 한 그룹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자리 높이 뛰기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20초간 최대한 높이 뛰고 10초간 휴식합니다. 이것을 8번 반복하면 됩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면 팔 벌려 뛰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빠르게 반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초 동안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법의 또 다른 장점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크게 감소하는데 이 초고강도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유지와 지방 감소,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번째 비결,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비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입니다. 최근 10년간 의학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장뇌 축의 발견입니다.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신경계와 면역계의 중심입니다. 특히 장에 서식하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은 우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이동해 인지 기능과 감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60세 이후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증가하고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며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로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귀리 등에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 섭취입니다. 녹차, 베리류, 다크 초콜릿 등에 풍부한 이 성분은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와 가공식품 제한입니다. 항생제는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관리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65에서 80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간 이런 방법을 실천한 그룹은 전신 염증 지수가 38% 감소했고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는 28%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장누수 증후군이 개선되면서 자가 면역 반응이 감소하고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 관리와 세포 회복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교란시킵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에서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 감소하고 염증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명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호흡 훈련부터 시작해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 속 시간 보내기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은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2, 3회, 한 번에 20분만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 영양소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손상이 누적되고 복구 능력이 저하되는데 특정 영양소들이 이 복구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체내 Q10 생성량이 5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또한 NAD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DNA,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NAD 수치가 크게 감소하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NAD, 전구체 NMN, NR을 보충하면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